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이 책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우리나라 가족 세우기 촉진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름 그대로 유명화 선생님이 지으셨고요. 저도 지금 가족 세우기 촉진자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과정 중에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면서 느낀 통찰이나 그런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다른 어떤 영성 공부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고 깊어서 점점 굉장히 매료되어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어떤 고통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이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대물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한 부분이고, 거의 내담자들이 오시면 거의 99%는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대물림 되는가라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책, 이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은 한국판 가족 세우기 책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버트 헬링거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안을 하신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독일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트라우마가 휩쓸고 간 다음에 치유하는데, 특히 독일 국민들은 그 전체 국민의 60%가 이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독일이 세계 강국이 되는데 이 전 국민적인 어떤 대대적인 그 치료, 심리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그런 입장인 일본과는 아주 천지 차이죠. 그 독일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깊은 뉘우침과 참회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나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나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학살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국민 전체가 수치심과 죄의식 그리고 무기력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젊은이들도 무기력하고 그 발전도 여러 가지 면에 뒤처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 어떻게 햇빛을 손으로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내담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저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저의 가족사가 그랬는데, 이 내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저희 집과 유사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 다 레퍼토리가 그래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가정폭력, 뭐 가정불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주 저와 제가 이제 70년대 생이니까, 이런 70년대생들 특히 이런 부분들 보면 거의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부인과 자식들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흔할까? 우리나라만 유독 이럴까 궁금했는데, 이 가족 세우기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문점들이 아주 많이 풀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전장 트라우마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70년대 생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랑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이 70년대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별로 밥 굶은 기억 없으시잖아요. 물론 굉장히 좀 가난하게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어도 밥은 굶게 안 하셨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었는데 이렇게 뭐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유치원도 보내고 어쨌든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뭔가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결혼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는데도 불쑥불쑥 그 불안과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슬픔, 비통함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심각했던 거는 무기력함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그 새가 날개가 꺾인 것 같은 그런 무력감들을 굉장히 깊이 뼛속 깊이 느꼈었는데 제가 이런 트라우마 대물림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넘겨받은 감정이구나. 가족 세우기에서 이제 넘겨받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넘겨받은 부차적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내가 굉장히 많이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각성이 일어나고요. 그걸 실제로 가족 세우기 세션을 통해서 치유를 하면서 정말로 이 신경계에 얼어붙어 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녹아 흘러내리는 체험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 세우기 세션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책마다 굉장히 밀도가 다른데요. 이 책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눈물이 많이 나실 수도 있고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 유명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느꼈던 이 체험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일단 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트라우마 대물림을 알면 삶이 성장한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안증이었다. 나이를 먹는다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 생활과 아이들 양육으로 삶은 더 복잡해졌다. 어른이 되어도 불안증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심장이 두방막이질을 치면서 가슴이 쪼개질 듯한 통증이 일었다. 처음에는 심장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 의사들은 신경성이니 운동을 하라거나 편히 쉬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전혀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명상을 공부하시고 심리치료를 이렇게 쭉 받으러 다니셨는데 이건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상담사가 자신의 인식의 폭으로 딱 들어오는 바람에 상담 프로세스를 앞질러 가셨대요. 그러고 심리치료를 그만두시고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하는데 저도 심리치료를 꽤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심리치료의 어떤 그 깊이가 저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겉도는 느낌? 깊이 이제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상담사가 터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느껴서 저도 이제 심리치료 개인 상담은 이제 그만뒀고 이것은 저 역시도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내담자들이 왔을 때 겉핥기식으로 공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 한다고 치료가 안 되거든요. 진짜 근원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지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족 세우기의 어떤 그런 영적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어린 시절 기억을 이제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의 비명은 끔찍했다. 아버지 손에 쥔 휘어진 연탄집게는 무기가 같았다. 동네 아저씨들이 아버지를 에워쌌고 어머니는 도망갔다. 놀라서 오는 동생들을 앞집 양씨네가 데려갔다. 나도 어린아이였는데 왜 나를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두고 동생들만 데려갔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모두 피신했고 살기 등등한 아버지를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 가까이 오지 않았다.
나만 얼어붙은 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다. 괴기한 공기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내게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 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같이 찾자고 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녔다. 물론 어머니가 절대 갈 일 없는 곳으로 함께 다녔다. 한참 걸으니 아버지를 덮친 나쁜 기운들이 사라져갔고 아버지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를 집으로 안전하게 모셨고 이불을 깔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일상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눈이 돌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떤 특별한 힘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내게도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엄청난 분노로 표출되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통과 절망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나는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비탄을 넘겨받은 사실을 알았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를 때 눈이 확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실 때 눈이 평소의 눈하고 너무 달랐어요. 마치 이게 눈알이 노래지면서 이렇게 악마의 눈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진짜 핏발이 딱 쓰면서 이 인간의 눈이 아니고 마치 빙이 된 악마 같은 눈인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뒤를 보면 이 선생님이 이제 이 기억을 가지고 가족 세우기 세션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바닥을 두리번 버리셨대요. 보통 이제 그 가족 세우기에서 바닥을 보는 거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대역을 맡은 분이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션을 마치고 이 선생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화로 물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한테 그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이죠. 죽창을 들고 다닌 사람들을 보면 너무 무서웠지. 그때는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는 어렸기 때문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큰형님은 국군으로 참전했지. 큰형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대대원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오셨어. 그래서 이렇게 큰형님은 전쟁에 나갔다가 상위용사가 되시고 작은 형님도 한여름에 끌려갔다가 산발한 분은 동짓달에 도망쳐 왔는데 그때 입고 있었던 모시적삼을 그대로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해진 모시적삼 구멍마다 이가 새까맣게 들어차 있고 삐쩍 말라서 뼈만 앙상한 채 가뜩이나 큰 눈이 움푹 들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근데 이 둘째 큰아버지는 자살을 하셨대요. 전쟁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본인이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쟁 트라우마가 자기한테 물려오고 그것이 또 자녀한테 그대로 발달 트라우마로 넘어오는 거죠. 또 선생님의 어머니도 9살 때 한국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직접 참관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와 또 굶주림, 두려움을 이렇게 수반을 하죠. 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전쟁 트라우마가 선생님께 본인에게 내려왔고 그것이 본인한테도 지금은 솔직히 물론 뭐 코로나라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문제들이 있지만 저기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시대거든요. 예, 지금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전쟁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같은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이것이 뭔가 아무리 심리치료를 받고 내면 분석을 하고 정신 분석을 해도 내 대해서는 저는 일단 굉장히 내면화의 치유도 많이 했고 부모님과의 관계 치유도 아주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 세우기 세션을 하면서 저희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또 친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고문우유증으로 돌아가셨고, 두 분 다 굉장히 지식인이셨거든요. 친할아버지가 와세다학에 오시고, 우리 친할머니는 이화 고분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식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일제시대에. 그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그 좌절감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져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평생을 걸쳐서 굉장한 무기력감 속에 많이 살았었거든요. 나는 못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저의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느꼈던 그 무력감, 그것이 저희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내려왔고,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우울증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또 저한테 굉장히 대물림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분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커다란 삶의 그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그 감내하시면서 그래도 한 점 훼손 없이 저라는 생명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저를 태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돼, 저렇게 살았어야 돼, 이렇게 분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엄청난 자유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세우기 촉진자 과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집단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정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이라도 좀 더 이런 어떤 트라우마 대물림,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좀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다음번에도 이 책을 가지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